뉴스앤 이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원도심 고도제한 규제 완화입니다. 동구와 중구 서구에 걸친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 고도제한은 50년 넘게 유지돼 왔는데 부산시가 현 시점에 이 규제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50년 전 만들어진 제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고 원도심 일부 구간과 부산 진성, 수영 사적공원과 같은 역사 문화환경 보전지역 주변 등 31곳의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자연 녹지 지역과 중공업 지역에 지어졌다 법이 바뀌어 재건축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된 아파트 195곳에 대해서도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자연 녹지는 아파트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률에 자연 녹지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자연 녹지를 이종 전용 지역으로 바꿔주겠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난개발 우려는 여전합니다. 형평성이나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다 풀어줄 거면 도시계획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지. 그냥 난개발을 하고 도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발표라고. 네, 부산시가 밝혔는데요. 장기 도시계획 규제 재검토하겠다. 근데 이 안에는 고도지구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뭐 포함되어 있는 게 꽤 있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고도 제한을 먼저 말씀드리면 1972년에 고도 제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제 낡은 이런 규제들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번 검토 계획을 발표했고요. 고도 제한을 뭐 조치, 존치, 완화, 해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중공업 지역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겠다라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종합병원을 지을 때는 용적률과 규제를 대거 완화해주는 검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가 많이 지난 만큼 계획되는 바를 잘 검토해서 정말 새로운 부산의 이런 도시 경관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청년층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공공지원 주택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희망다움 주택이나 공공지원의 이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이제 상업지구와 가깝게는 위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교통이나 그리고 인프라 생활에 좀 더 접근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업지구에도 위치를 해야 한다라고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이 좀 반영이 돼서 이제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규제 완화가 들어갔다라는 지점이 좀 인상 깊었고요. 더해서 이제 저도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나 이제 면적 비율을 기존 67%에서 60%로 좀 완화를 시키면서 재개발이 좀 늦어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례를 개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시의 차원에서도 좀 원활한 재건축 추진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이런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추진을 좀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개정이 된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도 제한을 풀었을 때 당연히 난개발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 난개발에 대한 염려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전망에 대한 사유화라든지 그리고 말씀 주신 난개발 같은 부분은 물론 이제 원주민들께서 거주할 지원 대책 없이 쫓겨나게 되는 상황도 우려가 될 수 있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이들의 거주할 권리마저 박탈할 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원주민 이주 대책과 동시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난립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인해서 시장이 교란되는 부분은 당연히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 경기의 악화 그리고 내수 시장의 악화 문제입니다. 금융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건설 경기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지자체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로 PF도 위축이 되어 있고 원자재 값도 좀 상승하면서 미분양도 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정책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마련을 해야 하지만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지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죠? 네, 저희가 난개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네네. 뭐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난개발이라고 하면은 뭐 자연을 훼손하면서 막 지어 올린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난개발이라는 것은 공사 행위로 자연을 훼손하거나 또 교통이 안 좋아지거나 또 안전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지만 화재 이런 안전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고도 제한을 풀어서 재개발을 유도하는 것, 이것은 난개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개발을 할 때 정말 행정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개발을 하게 되면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게 되고요. 또 개발을 하지 않으면 재산권의 이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로부터 또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는 부산시에서 이 어려운 작업을 좀 강단을 가지고 좀 밀어붙여서 잘 검토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개발 방법 좀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대로 좀 아름답게 좀 개발을 하면 좋겠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산시의 방침도 최근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녹지,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도 좀 강조를 하고 계셔서 별도의 부서가 생길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임위로 맡고 있는 건축주택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건축특구라고 해서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좀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좀 신미성을 좀 강조한 네네.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좀 테스트베드처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대한 공원 그리고 녹지에 대한 적절한 구성과 그리고 고층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서 마천루, 즉 스카이라인을 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용역이나 기본 계획을 통해서 다듬어질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전년도 대비 인허가가 69% 부산은 줄었고 착공 물량은 무려 81.6%가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돈맥경화인 상황에서 이제 부산시가 조금 더 앞장서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급 공사를 좀 조기 발주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맞춰서 간다면 좀 아름다운 도시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바람직한 개발 방법. 네, 이제 규제를 재검토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 규제 재검토 단계에서 부산시가 합리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해야 할 구역이 아닌 구역, 뭐 군사시설이 있다든지 또 교육시설이 있다든지 또 뭐 녹지지대가 있어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든지 이런 구역은 존치를 지금처럼 해야 될 것이고요. 정말 개발이 필요한 곳들은 정말 우리가 완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검토 단계에서 정말 부산시가 좀 현명하게 잘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